이것은 이명박 정권과 MBC 경영진이 PD수첩에 가했던 폭력의 기록이다. 윤길용 시사교양국장은 취임 직후 PD수첩의 김태현 CP, 홍상훈 MC, 최승호, 박건식, 전성관, 오해훈 PD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PD들은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했는지 국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지금 어떤 기준으로 PD수첩에서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다른 팀으로 발령내신 것이고,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년 기준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송사에서 일괄적인 1년 단위 인사는 유례를 찾기 힘든 조치였다. 1년 됐다고 옮겨라. 모두 다 옮기겠다. 이런 인사가 지금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항상 프로그램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죠. 저희 조직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든지 아니면 뭔가 흔들려드는지. 권력형 PD를 폭로해온 최승호 PD 등을 내치고 PD수첩을 순치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근데 최승호 씨한테도 이번엔 좀 약간 자유로움을 주자. 저 사람 정말 저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앞으로. 프로그램 할 때마다 신경 써야 되고, 그건 오히려 당신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다. 나는 정말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나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겠다. 나는 이게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본다. 이게 나의 꿈이다. 이게 나의 운명이고 나의 꿈이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제가 함께 해왔던 저의 꿈, 그리고 함께 많은 우리 PD들이 서로 도우고 배우면서 갖고 왔던 그 꿈을 말하자면 국장님이 되시자마자 윤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정말 그 일단에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걸 깬단 말이죠. 굉장히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결국은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국장님은 부인하시지만 저는 단언하건대 PD수첩을 망치기 위해서 지금 그러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PD수첩이 입을 닫고 PD수첩이 더 이상 발언하지 못하도록. 김현종 아침방송팀장은 보다 직접적으로 PD수첩과 최승호 PD를 거론했다. 볼 때 PD수첩 프로그램에 노동운동 편향성이 있고 정치적 편향성도 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좀 지나치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PD수첩의 과도한 정치색을 탈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의 소견이고, 예를 들면 최승호 PD 같은 경우에 유능하지만 정치색이 과도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하고 싶어 하고 또 실제로 잘하는 PD들을 대거 다른 데로 발령을 내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뭐 말하자면 그 PD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얘기죠. 권력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방송을 프로그램을 짓밟아버린 그런 사례다. PD수첩 구성원을 교체한 후에는 방송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안하기 시작했다. 김동희 PD는 남북 경제협력 중단 문제를 취재차 답사를 가던 중 김철진 PD수첩 팀장의 전화를 받았다. 거기가 강원도였는데 강원도 어기까지 갔을 때쯤 전화가 와서 돌아와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규 위반이다. 너는 부장말을 듣지 않았다. 부장말을 무시했다. 상명하복에 그걸 깼다. 우리 회사의 질서를 깼다. 위계 질서를 깼다. 윤길용 국장은 김 PD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하고 김철진 부장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뭐 간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황당한 간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러고 뭐라 하더라? 너 때문에 김철진 부장이 망가졌어. 막 그랬어요 저한테.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비참했었죠. 뭐 상당히 간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 사죄하라라는 게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적 저항이 컸죠. 함께 취재한 이우환 PD는 남북 경협 중단을 취재할 수 있도록 국장을 설득하러 갔다가 퇴출 명령을 받았다. 이 아이템 절대 하지 말고 너 때문에 내가 이 국장 역할을 하기가 참 힘들다. 시청률도 지금 안 나오고 PD수첩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네가 나가주면 이 국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갑자기 이제 저희 거치하고 관계가 돼버린 거죠. 이우환 PD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드라마 세트 드라미아의 관리부서로 발령이 났다. 팀원이 갑자기 팀에서 방출됐지만 PD수첩 팀장은 이를 막지 않았다. PD수첩 팀도 아닌 한학수 PD까지 경인지사 수원 총국으로 발령이 났다. 제작 PD 본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제작 부서로 발령낸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었다. 이래서 나를 이쪽으로 인사를 보냈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논을 보고 산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해왔던 직역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곳에 완전히 이렇게 팍 보내버리면서 나의 어떤 알량한 자존심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말 모욕감을 크게 한번 느껴보라고 한번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충격이 상당히 컸죠. 정신적으로도. 한학수 PD는 대책회의에서 사회자를 맡는 등 평 PD 모임에 참여하다가 발령 통보를 들었다. 그런데 굳이 저를 이렇게 쳐낸 것은 무슨 뜻일까? 어떤 현재 평 PD들의 어떤 그 정서와 어떤 사기 이런 것을 단번에 꺾어버리기 위한 그런 어떤 공격이 아닐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인사를 무효화하는 데는 법의 힘이 필요했다. PD들은 인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냈고 재판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2달 만에 이우환 한학수 PD가 원래 자리로 복귀하라고 판결했다. 감사합니다. 원상복귀 판결을 받았지만 PD들은 한동안 정규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했다. 일산으로 가래요. 당시에 이제 김철진 부장은 국장의 지시인데, 이제 PD수첩에 장기 기획을 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D수첩 팀 안에서 장기 기획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의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 시사교양국 사무실에. 그러니까 자리가 없대요. 이처럼 PD수첩의 비판 정신을 거세하려는 시도에 맞서 PD들은 지난 1년 내내 치열하게 싸우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회사에 오면 아침에 피켓팅을 하고 PD수첩 정상화해라. 윤길용 국장 나가라. 라는 내용의 피켓팅을 매일 1층 회사 1층 아니면 3층 시사교양국장 방 앞, 복도 이런 데서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아이템 후보들을 골라놓은 거를 팀장한테 들고 가서 까이는. 사장과 본부장, 국장, 부장 등 경영진은 정부 정책의 비판적인 내용의 방송을 아이템 선정 단계에서 철저히 가로막았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도 그중 하나였다. 다만 내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자기는 거기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늘 어떤 아이템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될 때는 그런 논리적인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재미없다. 내 개인적으로는 관심 없다. 민감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취향인 거예요. 약간. 저는 아주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PD수첩 하면은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보는 프로잖아요. 추정 60분이나 PD수첩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언론이 대표적인 방송들인데, 그때 만약에 작년 정도에 PD수첩에 이걸 심층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다뤄줬으면 지금 상황은 아주 많이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도 초창기부터 문제점을 인식하고 취재하려 했지만 번번이 가로막았다. PD수첩 팀장의 얘기는 시청률 안 나온다. 그다음에 남의 자취상에 재뿌려서야 되겠냐. 제주도 사람들이 다 올라오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기획안이라고 이제 그 종이 문서로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걸 이제 PD 앞에서 제 앞에서 이렇게 찢으면서 할 수 없다 라면서 이 아이템 안 된다라면서 이제 제 앞에서 그 제가 작성한 기획안을 찢었죠. 네, 찢어서 제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FTA와 4대강 사업 같은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은 아이템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다음은 FTA 취재를 가로막는 김철진 PD수첩 팀장의 발언이다. 문제 있다고 봐요. 문제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또 정치 쟁점화한 것도 분명히 일면이 있다고 봐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야당판을 들고 어떤 민주노동당 입장을 대변하고 그러는 게 흡사 오로지 산이고 오로지 옳은 거고 그게 무오리고 그게 그냥 우리의 할 일이고 난 조금 그런 생각에 아무 제 생각에는 여기 친구들이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의 편을 대단하고 생각하시는 나는 그래 많이 우리가 FTA를 다룬다 FTA를 다룬다 FTA를 다룬다 보면은 알지? 5분이면 끝날 얘기야. 내가 만약 지금 FTA를 다 5분이면 끝날 얘기고 그거 동의 못 하겠어. 국장이 바뀐 지금도 FTA는 성역으로 통한다. PD수첩 최고참인 김영호 PD는 FTA로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하겠다고 설득해 취재를 허락받았다. 그런데 캐나다와 멕시코의 FTA 현장을 취재하던 중 취재 중단 지시를 받았다. 가능하면 중단도 했으면 좋겠다. 다시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럴 수는 없다. 여기 다 약속을 해둔 사람들도 있고 다 신의의 문제인데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취재를 했죠. 하고 그때도 계속 연이어서 3일 동안 계속 1시간 동안 이상을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안 나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계속 통화했어요. 방법은 없겠는가. 현 시사교양국장은 FTA가 총선과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올라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취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전에는 이 취재를 못하는 건 많이 들어봤죠. 실제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노태우 때 하고 좀 똑같을까 옛날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PD수첩을 노태우 때 하고 지금 다시 하는데 나는 왜 그 중간에 이제 무슨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부 때는 안 하고 근데 어쩜 이렇게 똑같은가 싶어서요. 그때는 아예 원천적으로 못했으니까. 방송 소재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부장과 국장에게 있다. 그들은 이 권한을 활용해 PD수첩이 우리 사회 핵심 문제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하곤 했다. 쉽게 얘기하자면 신문의 톱기사는 못했어요. 톱기사라는 건 못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를테면은 4대강 문제가 터져나와서 경향이나 한겨레 혹은 조선에서 톱기사가 나오더라도 방송이 안 돼요. 정말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것,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방송할 수 없었어요. 어떤 사안이 이제 핫 이슈가 벌어지면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시끄러운데 우리는 시끄러울수록 조용히 하자. 그러다가 이제 그 사안이 다 지나가고 나중에 후속으로 검증만 하겠다고 했을 때는 아니 괜히 이제 조용해졌는데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이 두 마디로 그냥 다 모든 아이템을 다 막아온 거예요. 이런 가운데 PD수첩 팀장이 PD의 책상을 뒤진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제가 딱 발령을 받았을 때 처음에 이제 주변의 스텝이 나갈 때 책상을 잠그고 가던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팀장이 책상을 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주변에 또 물어보니까 그게 되게 만연한 일이더라고요.
뭐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작가들이 이제 노트북을 잠그고 암호를 걸어놓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 핸드폰에 문자를 훔쳐보기 때문에 핸드폰을 잠그고 나간다거나 비밀번호를 걸어놓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그러려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작가한테 문자가 왔어요. 팀장이 지금 PD님의 책상을 뒤지고 있다. 김철진 팀장이 한 PD의 자리로 가서 책상 위에 놓은 문건을 집어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팀장이 이제 아이템 같은 걸 워낙 이제 통제를 하니까 PD들이 어떤 아이템을 할지 팀장에게 터놓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심지어는 이제 소속 부장이 저희 그 구성원들의 책상을 뒤진 일까지 벌어져가지고요. 그럴 때는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죠. 김철진 팀장은 한 주간지를 통해 무슨 자료인지 정리해주고 자리를 청소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를 다루려는 제작진과 이를 막으려는 경영진 사이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한진 중공업 비정규직 문제도 그중 하나였다. 김준숙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직업이 그런 거다. 그 사람은 진정성이라는 건 없고 직업이 그냥 크레인 올라가서 시위하고 있는 것이 직업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방송하게 되면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번 주에 아이템을 거부당하면 다음 주에 다른 PD가 같은 아이템을 제기했다. 다음 주에 거부당하면 또 다른 PD가 같은 아이템을 제기했다. 하지만 아줌마 하나 그냥 크레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이거 뭐 사회적으로 시청률도 안 나올 뿐더러 사회적으로 아무런 반향도 없다. 취재해봤자 아무런 소용없다. 내가 오케이 한다고 하더라도 윗선에서 안 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죠. PD들은 김진숙 지도위원이 농성을 풀고 내려오는 시점에도 끈질기게 방송 소재로 선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처음에 프로듀서한테 오케이가 됐어요. 근데 프로듀서가 오케이 진행해봐라고 하고 나서 국장 방에 들어갔다가 부산이란 얘기 꺼내자마자 그냥 리셋당했다는 거예요. 부산 얘기도 하지 말라. 경기하신다는 거예요. 대체 1년 내내 왜 한진에 대해서 그렇게 PD들이 취재를 못해서 안달이냐. 그러니까 이게 회사의 노사 문제 왜 PD수첩이 가야 하며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다. 해고 노동자들의 뭐 고통스러운 뭐 삶이라든가 그것들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것이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분노했는데도 그것으로 저를 판단하고 제 PD로서의 자질과 가치를 폄훼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다른 아이템들을 결정하고 아이템들을 순위를 정할 때 칙칙하게 생각을 스스로 하게 만든 그게 상당히 치욕스럽지만 그렇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때 견딜 수 없었어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아이템을 하겠다고 강하게 요구한 PD들은 인사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김철진 팀장이 제가 같이 팀을 꾸려나가는데 서종문 PD는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윤기룡 국장이 그러면은 이제 뭐 예능국이나 아니면 외주제작국, 그러니까 시사교양국에서 내보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예능국 가서 나 어떻게 적응하지? 아니면 외주제작국 가서 어떻게 적응하지?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쫓겨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어떤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그때 했었던 거죠. 왜냐면 이유 없이 쫓겨났어야 됐었으니까. 서정문 PD는 결국 PD 수첩을 떠나야만 했다. 전성관, 이우환, 김동희 PD 역시 취재 관련 갈등 이후 PD 수첩을 떠났다. 과연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것인가? 바로 눈앞에 있는 팀장과 싸우는 것인가? 아니면 국장과 싸우는 것인가? 더 나아가 MBC 사장과 싸우는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어떤 존재와 싸우는 것인가를 알 수 없게 돼버리니까 정말 그 상황이 너무 힘든 거죠. 김철진 PD수첩 팀장은 이 사안들에 대해 답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다.
PD수첩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PD와 작가가 체포되는 등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정부로부터 고소당하고 검찰에 체포됐던 미국산 쇠고기 편 제작진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PD수첩이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 맞서 승리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저희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 공익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그런 명예훼손을 폭넓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위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이 PD수첩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PD수첩 무죄를 계기로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그런데 MBC 경영진은 무죄를 받은 제작진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우리를 대표해서 또 회사를 대표해서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근데 회사가 지금 이 두 분을 징계하려고 합니다. 제작진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인사위원회 결과 제작진 5명은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를 당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권력의 입맛에 맞춰 방송을 왜곡시켜온 경영진의 이 같은 처사는 공정방송에 대한 MBC 구성원들의 욕구에 불을 질렀다. 국민 여러분 앞에 석고대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탄압도 PD수첩의 비판 정신을 거세하지는 못했다. 지난 2월 MBC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을 쟁취하기 위한 파업을 시작했다. 방송을 왜곡시킨 김재철 사장 등 현 경영진을 몰아내고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힘찬 도전이 시작됐다. 그런 엄혹한 상황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계속 싸웠다. 그래서 파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모두 한 마음이 돼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러한 부분들이 내면화되는 과정이 아니었나. 다시는 이런 무식한 일들,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